이준석 대표가 이겼어. 어떻게 봤어요 일단? 중간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 화성을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도 뭐 그렇죠. 그럴 리가 있는가 했는데 그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가 참 잘 맞아 떨어졌다. 잘했다. 첫째는 지역을 잘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갔다 뭐 이것도 있지만은 이게 화성이 화성 가불병 3개 있다가 가불병정 4개가 네. 되면서 이게 이렇게 분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쉽죠. 그리고 토착민도 많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한 사람이 이제 문화일보 출신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대관 업무 담당하던 사장을 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으로 꽤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녀에게 그 부동산 아빠 증여하고 찬스. 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을 너무 비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그 틈을 엄청나게 잘 파고들었죠. 잘 파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공영훈이라는 후보 측에서 실수한 것은 후보들이 한 번 토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잖아. 뭐 안 그렇지. 와도 상관없지만 그걸 전화로 참여했어요. 전화로. 음. 안 온 것도 아니고 음. 와서 그냥 대충 있다 간 것도 아니고 전화로. 어. 그러니까 국힘 후보랑 이준석 네. 하는데 전화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 이건 침대 축구의 한 따블 정도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실책이 막 겹치면서 결국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번에 보면서 뭐 여기에 뭐 이준석 대표한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선거는 참 잘한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덧붙여서 어머님이 아, 그렇지. 나중에 나오셔서 네. 이제 호소를 했던 것도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큰 자산입니다. 적절하게 조화가 됐다. 근데 이 지점에서 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 무슨 정파고 이걸 떠나 저는 모셔봤잖아요. 그렇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태섭이라는 분을 굉장히 가깝게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이번에 종로에서 한 4%도 못 얻고 그렇지.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당에 와서 개혁신당에 와서 공관위원장을 했잖아요. 잘 그렇죠. 봐요. 이준석은 화성의뢰 공천을 하고 비례를 1번, 2번 정도 당선된다고 봤을 때 1번은 뭐 상징성 있는 그 소학교 의사인가요? 네, 그분을 맞아요. 했죠. 2번을 천하람을 했어요. 그 경쟁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당 뭐 깨질 뻔했잖아요 김철근, 그때. 김용남 막 왕창 있었는데 다 제끼고 딱 본인이 의원 만들어 줄 사람을 선택을 한 거잖아. 그다음 우리 도나스도 따지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후원을 엄청 받았던 사람이에요. 후원 회장도 하셨고. 그렇죠. 자 봐요. 이 셋이 다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화성을에 이준석 비례 안 하고 화성을에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 자긴 당선된다고 본다.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뭐 약간의 블러핑 블러핑으로 정도로만 봤지. 생각했지. 예.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서 선거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의 승리는 여러 가지가 잘 복합돼. 도나스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운도 작용했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현명하고도 정말 영리한 선택 끝에 나온 결과다. 그래서 저 부분만큼은 대단하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높게 평가를 해줘야죠 저 부분은. 근데 앞으로 근데 뭐 오늘 그 이준석 대표 일성을 보니까 국힘하고 협력하기 쉽지 않겠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얘기 또 해야 돼. 제가 어느 유튜브에 오늘 나가서 대화할 일이 이준석 대표 쪽과 저희가 대화할 일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침에 YTN에서 새벽에 제가 한 얘기고 유튜브에서는 좀 가벼워서 뭐 협력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또 근데 제가 반복합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이면서 네. 정치적 실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해요. 실리 없이 명분만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옷 잘 차려입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정치적 실리. 그거 없이는 그거는 도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108석인데 나머지 192석 모두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중에 3명만 그래도 우리하고 좀 뭐가 섞였어. 옛날에 잠깐 뭐 같이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그지. 잠깐도 아니고 한참 같이 한참 있었지, 오래 뭐. 했고 그렇지. 대표도 했어 우리 대표도. 어.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3석 갖고 뭘 그러나 그런데 이준석 천하람 정도면 그냥 2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맞아요.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어차피 뭐 합당 이런 건 당연히 안 할 건데.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 정치적 그런 협력, 정치적 이런 것들을. 수를 둘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조국 신당도 조국과 황운하만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그렇지. 길 잃은 철새예요.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정치는 상상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난리가 또 났구나. 하셨는데 제 뜻을 야 너 이준석이 분탕질을 얼마나 쳤는데 네. 그 너는 뭐 하는 애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중간만 듣지 마시고 제 뜻이 그러니까 그럼 또 뭐 또 무슨 개냐 어쩌네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08석이에요. 맞아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 패스트트랙 쟤들끼리 태울 수 손잡고 있잖아요. 하면 그냥 뭐든지 필리버스터도 그냥 종료예요. 강제 종료야. 그렇지. 거기다 국회의장이 보수의 어머니예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정책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22대 국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좀 충격적인 그 몇 군데 지역구 좀 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 중에 제일 충격적인 데가 수원 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또 저 댓글에 준석이는 안 돼. 준석이 아웃인데 제 얘기는 같이 합당을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막 무슨 진보당 이런 사람들보다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할게. 이제 그 정도까지만. 예.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봅니다. 괜찮아요. 아니 이거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까 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 사실 근데 저는 진짜 수원정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사실. 그래서 아까 댓글도 있었잖아요. 수원 시민을 비난하지 말라.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계산을 했으니까 이거 뒤집힐 뻔했어요. 이수정 후보가 정말 잘 싸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어느 분 장례식장에서 이수정 후보 배우자분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분도 변호사신데 정말 힘들다.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주고 한다 그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뭐 거의 뭐 이겼다가 막판에 이제 사전 투표해서 한 1% 정도 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박광원 의원이 삼선했던 저 지역에서 저 정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고 다만 이게 봐요. 이게 그 조금 차이로 이수정 교수도 안 됐죠. 추미애도요 1% 정도 차이로 그렇지, 됐어요. 막판에 뒤집혔죠. 뭐 이런 거 따지면 너무 속이 쓰려. 운명의 장난같이 하는데 참 그게 또 당선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논란들 근데 이게 당선되고 끝이 아닐 텐데 여기는 김준혁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명 만들면 된다. 정신 못 차리게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잊지 말고 당선됐으니까 끝났네 이러지 말고 집요하게 계속 진위가 뭐냐, 학자 맞냐, 무슨 그렇지.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의정 활동은 똑바로 하는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제 당선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현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김주혁 그 후보 이제 당선인도 그렇고 양문석 씨도 그렇고 조국 신당의 여러 멤버들도 그렇고 전 생각보다 이 사법적 문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상하기로는 한 보궐이 한 20개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보궐 20개면 그거 어마어마한 건데 그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 검찰의 정치 탄압 그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혐의들
그리고 뭐 김준혁 저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 과거 발언이지만 이게 뭐 명예훼손 문제나 몇 가지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들이 있는 것들 그건 이제 징역형에 뭐 저기 집행유예 나와도 또 문제가 될 수 되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걱정인 건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제된 사람들이 많잖아. 네. 본인들 살려고 더 강하게 나갈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걸 이제 소위 방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입이 이게 부르틀 정도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정당의 정화 기능, 필터링. 이걸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종류가 많은 여론을 흡수해서 그것을 이 뭐라 그럴까 정수기의 필터처럼 걸러서 어떤 좀 순도가 있는 여론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공론회장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후보를 선정하는 가운데서도 작동해야 되는 기능인데 필터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갖고 그냥 아무나 그냥 쑥 들어가는 거지 그냥. 공천 주면 출마가 되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당선이 돼버려. 그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주의 퇴행이 됐다는 의미를 제가 강조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후보들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뭐 22대 국회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좀 계속 할 수 있을지 알지도 모르겠으나 이제 많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국회를 겪고 나서 자 봐요.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국회의원들끼리 막 문을 쇠사슬로 막 묶어서 닫고 서로 몸싸움하는 동물국회 서로 막 머리 잡당기고 막 폭력 사태. 그래서 나온 게 국회 선진화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뭐 대만 국회 이런 국회처럼 우리가 그런 막 활극이 벌어지진 않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옛날에 동물국회 맨날 할 때. 예, 국회의원 서로 때리고 지금 광주시장 하시는 분이 한 대 그래가지고 뭐 그 사건 있잖아요. 딱 그랬는데 제가 마찬가지예요. 저런 분들로 이 뒤덮인 국회를 우리가 한번 겪고 나면 뭐라도 제도적 또는 국민 의식의 어떤 깨달음에 따라서 뭔가 정화 장치가 부착이 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번 총선 이후로 결국은 그래서 대선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 뭐 생각해 그것도 보면. 하나의 정화 장치라고 볼 수는 있는데 국민들 그거는 알아요. 정당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망하겠구나 하면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저런 공천. 근데 지금 상황이 저래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그렇지. 공천을 하고 공천을 해도 백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힌 거고. 그렇지. 이 상황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아무도 못 받아들일 것 같은 후보가 결국 당선이 당선이 되냐. 돼. 그 몫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저희가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가 워낙 그래서 뭐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10% 이겼죠. 뭐. 네, 근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것도 보고 또 벌써부터 열이 확 뻗치기 시작했는데 양문석의 당선 첫 일성은 언론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이거는 처음에 편법이라는 게 사실이 아닌 걸 밝혀낸 거잖아요. 저 말 전에 또 한 말 있어요. 작은 편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두 가지가 나오죠. 작다. 편법이다. 열받아. 그런 게 있으니까 저런 사람이 이제 얼마나 또 목소리가 큰지 알아요? 목청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잘 알지. 장난 아니야. 마이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겪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라.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겪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변화가 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국힘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이번에 뭐 변하겠다는 뭐 의지를 일단 보여준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수사권도 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잘 보시면 윤미향 같은 사람을 공천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렇지. 네. 뭔가 어떤 피해자나 이런 분들을 대리하여 뭔가를 했던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른 시민단체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또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공동 대표가 오긴 했지만.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농담입니다만 대통령실에 이렇게 국민하고 소통 잘 되는 사람들 와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 같은 사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이걸 못 하나? 용사냐? 안 돼?
아니 뭐 그러니까 형님이 그런 거 아, 봐서 저는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런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어. 저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인 시절부터 그렇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당에 입당도 안 했을 때부터 제가 모시게 돼서 차도 같이 타고 수행 비서, 네, 그 수행 수행 대변인을 어. 했잖아요. 그럼 저는 윤석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용산에서 네가 필요해 그러면 가야죠. 거기서 뭐 무슨 유불리를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뭐 불통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뭐라도 뭐 해야 되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예. 아무튼 참 제가 좀 답답하니까 변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리고 요거까지 좀 할게요. 조국 대표 첫 일성이 뭐 아까 뭐 김건희 여사 소환해라고 검찰청 가서 그랬죠. 나 진짜 죽겠네 정말. 수사를 하라 뭐 이랬잖아요. 한동훈 특검법 이거 민주당이 받겠어요? 이거 민주당이 안 받을 거라는 얘기가 많더라고. 안 봤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삐걱삐걱 할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예를 들어 한동훈 특검법 같은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알지. 예. 그건 알아요. 근데 조국은 지금 사적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렇지. 거의 지금 막 이성을 잃은 상태인데 조국 야 우리 같은 편이잖아. 나 12석이거든. 야, 가자 같이. 나 다음에 도와줄게. 야 이거 처음에 하자. 선빵 날려줘. 안 할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삐걱삐걱 하지. 그렇지. 저는 이게 첫 번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어. 삐걱거린 포인트가 여길 것 같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좋은 척 합니까? 아우. 우리 이재명 대표 목은 어때요? 만져주고 뭐 넥타이 해주고 속으로는 나는 문이야. 너는 명이고 너는 명이고 문명 정당이 아니고 명문 정당이야까지 말을 해주지만 속에 있는 거지. 그렇지. 너랑 나는 족보가 달라. 족보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듣고 겪게 되겠지만 저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사법 리스크를 겪을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상상도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을 할지. 그리고요. 제가 이제 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잖아요. 뭐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나이 되면 20년 전에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공교롭게도 108명 지금 저희 의석수와 똑같은 108명의 초선 의원을 배출한 열린우리당이 그 108명의 초선 의원들의 그 품격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화영이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맞아요. 이번에 들어온 민주당 뭐 초선이 몇 명인지는 제가 아직 안 세봤는데 저 사람들은 그때 108명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지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물리적 의미의 동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의 동물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저도 제일 걱정되는 그거예요. 통제가 안 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 뭐예요? 뭔가 당이라는 게 질서가 있고 위계가 그렇지. 있고 하면 뭐 A 해서 뭐. 당론이 뭐다 하면은 이게 가고 뭐 이런 뭐 이게 단일 대우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꾸 삐져나와 머리를 빗었는데 자꾸 이거 삐지고 막 그 어떻게 해? 뭐 물을 묻히고 뭐 별짓 다 하잖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 의석이 지금 175석에 플러스 12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덜덜덜 떨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역으로 보면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한번 보잔 말이에요. 저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이제 잘해야겠죠.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좀 많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저희 당은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못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의 정당이라 뭘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잘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지난 4년 동안 우리 당이 뭘 했냐를 생각해 봐. 맨날 규탄하고요. 그렇죠. 맨날 소득 없이 그 자기 회의 마음대로 끝나고 하니까. 나고 뭐 그거 끝났어요. 그러다 끝났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보죠 한번 이제 앞으로 아유 진짜 우프다. 아유 우프다. 참, 이걸 8년을 아유야. 내가 50대는 다 날라갔네. 근데 또 결국은 다음 대선 정권 재창출, 그다음에 다음 지선 승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저희가 뭐 또 뿜빠빠해서 우리 무조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류의 유튜브는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댓글의 수준이 높잖아요. 높아요. 뭐라도 논리적인 얘기, 그다음에 당장은 좀 아파도 앞으로를 볼 수 있는 뭔가 힌트라도 얻고 싶어서 오시니까 제가 진짜 쥐어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하고 와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탁 하는 그런 분도 없어요. 형은 일반 방송보다 더 쥐어짜는 것 같아. 그래도 시간이 언제 갔나 싶을 정도로 확 가는 이유는 제가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댓글 거의 다 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 올라가는 거를 다 놓칠 수는 있어도 나중에 붙는 건 제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간접적으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면서 제가 뭔가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그렇다면 하나라도 진실된 말씀을 드리자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래서 뭐 희석형 팬이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가요? 아 맞아요. 아 이거 지금 사실 정치와 수다에서 우리 희석형의 지분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또 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도나스가 얘기들 많이 있는데.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또 도나스가 있고 또. 일대 주주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저도 참 오늘 방송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 좀 망설이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 무조건 해야지 뭐.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니 얼마나. 아니 형님 또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아니 그거는 지금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래요? 네, 방송할 때는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 6개 하고 왔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뭐 어떻게 옛날에 9개쯤 했을 때 한번 그 입에서 단내 나가지고 쓰러질 죽는 뻔했는데. 줄 알았지.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안경 부자님, 윤석영님 총선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변인으로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훌륭한 논평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폐병에 빠져있다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국힘당원 가입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청년의 목소리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힘은 제발 다시 2030의 지지를 끌어낼 방안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오홍님 기분도 좋은데 이준석 축하해 한번 해주세요 형님들. 저는 이미 축하했습니다. 이미 축하했어요 저는. 네. 저분 아까 올리신 축하해 하고 분이잖아. 이것도 했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아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이네. 그러니까 룰루님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은 과학인가 용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어르님, 윤 대변님 총선 기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저녁만은 이 방송 끝나면 다 잊고 푹 주무세요. 일단 밥 푹 좀 쉬어요. 먹고요.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 떠올라요. 김 위원장 동지안이 이제 국회의원님 당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의정 활동 기대할게요. 잘할 거예요. 네, 오늘은 하마나 잘할 거예요. 진짜 이제 전 재섭이 맨날 하는데 하여튼 잘할 겁니다. 깨연님 젊은 사람들 포섭할 전략 필요해요. 지지할 매력을 못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 보면 탄핵을 차라리 추진하는 역풍 맞을 텐데 엄청 질질 끄면서 22대 내내 이용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함부로 못할 거예요. 할 탄핵 수가 시도는 없어요. 함부로 못할 거예요. 예. 제이 게스비님 국평 7이라는 곳 새삼 실감합니다. 윤성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치 관심 끊습니다. 저런 것들이랑 같은 나라에 산다는 게 어디 있습니다. 아유, 평칠이 뭐죠? 저도 모르겠어요. 국민 평균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네, 세레니티 러비무님, 백대장님, 윤희성님 안녕하세요. 타군 아이디 바꾸셨네. 여기 우리 또 방장 또 한 명의 방장입니다. 저. 네. 총선 기간에는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로 본방 사수가 힘들어서 못 들어왔는데 고생하셨단 말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도나스가 이번에 국회 들어간 거 정말 큰 성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인성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시는 분 고종의 후에 이대 분노, 안동임 씨 분노, 유치원의 분노 등등 다 해도 결국 보수 집토끼 의사만 못한 게 아니었을까요? 집토끼는 대구 부산에만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항상 보수는 잡아놓은 표 취급하고 중도가 절대선인 게 섭섭합니다. 저것도 맞는 말입니다. 초니님 의료정책 같은 거 민주당 쪽이랑 구별도 안 되는 걸 그렇게 불통방식으로 제가 보수지자로서 용산을 왜 지지해야 하는지 내적 갈등 엄청 났습니다. 그리고 국힘 지역구 관리가 민주보다 못하다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은 다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일어서시는 분 민주당처럼 무도하게 정찰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중도보단 그들 지지자를 사랑해요. 근데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 지지자는 욕심 많고 꽉 막히고 표 안 되고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중도만 표가 된다고 보고 정책을 잡을 때 많이 허탈합니다. 보수가 죄인 걸까요? 네, 제르가디스님 국민들 마음 돌리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주변에는 문재인, 이재명 싫어도 윤통보 하는데 차라리 이재명 찍어줄 거라며 후회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실망이 커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최싸가지님 출구조사 보는 거 헉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루 바꿀 만네요. 살아온 동안 이런 기분 처음이었습니다 하셨고요. 박진홍님 의대 문제를 총선전에 이렇게 크게 만든 건 다시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검진 때문에 병원 가시나 할 때마다 의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당에 앞장서 의대 문제, 채당명 문제 등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보인다면 희미한 빛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화이트 골드님 윤 대변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리 따져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아 신정혜님 오셨군요. 네, 계좌 후원 동참합니다. 정치는 승리가 정답인가 봅니다. 우리 함께 전화위복 화이팅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항상 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차라떼님 한동훈 원희를 보여준 용기 헌신에 감사드리며 대통령 변화를 기대하고 지지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찰리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탓하지 말고 뭉칩시다. 힘들지만 여당 대변인 형님만 하겠어요. 형님. 맞습니다. 네. 맨세이님 저야 뭐. 국민은 다 옳다고 하시는데 꼭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의 총의가 옳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일어서시는 분 보수 정치인들 중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 얘기 많이 하시네요. 마치 이재명 대선 0.7% 기시감이 느껴져요. 국힘이 경합 지역에서 작은 차이로 진 것이 중도를 설득 못 시켜서인지 보수가 표를 포기한 게 아닌 건지요. 여기서 더 얼마나 중도를 명분으로 왼쪽을 보시지 슬프네요 하셨고요. 박도훈님 이제 정치 끊고 밀린 역사 공부할래요. 성문영, 키석경 안녕 하셨습니다. 그래도 종종 들어오십시오.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네네. 페파피그님 최근에 듣게 된 정치화사 점점 좋아집니다. 유희성님의 드라이한 상어 분석 좋습니다. 백성무님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옆에서 취임새 넣는 것도 재밌고 월목 7시 항상 기다려지네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르가디스님 윤석 대변인 말씀 이해되는데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108석이나 111석이나 차이가 있나요? 이준석 그냥 여의도금 쪽입니다. 여기는 또 이준석 대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3번 떨어지고 당선되었다고 기고만장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윤통 지지율 40% 넘고 정권 심판으로 낮았다면 당선됐을까요? 그냥 오만한 윤통을 심판한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의석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나마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맞아요. 비슷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저 말씀은 같이 합친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 할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 실리를 챙기자는 차원에서 한번 시추를 해보자. 땅 밑 파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요. 김찰리님, 차미석 형님, 한 위원장님 상태 괜찮으신 상태? 건가요? 뭐 많이 머리 탈진까지 하고 일단 그랬는데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죠. 네, 또 일어서시는 분 김준혁, 양문석 보면서 여기서 뭘 더 중도 설득시고 오르고 아까 오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희도 와수다 완전 팬이신데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르가디스님, 다 끝난 엄청 안경 어디가 뭐 여기요? 어제 정말 아니요. 어디예요? 오렌지. 여기. 이제 어제 정말. 어제 정말 지옥 문화까지 갔습니다. 염라대학교에서 길 한번 더 줬다고 생각하고 새로 태어난 국힘 됩시다 하셨고요. 안경 부자님 이번에 패배했지만 도봉과 김재섭 마포갑 조정을 한 작은 희망을 국민들이 남겨주신 것 같아 소소하게 기쁩니다. 양천갑 구자룡 동작갑 장진영 박용찬 같이 아깝게 낙선 후보들 다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물론 강동갑 윤희석 형님도 하셨습니다. 아까운데 많아요. 네, 제르가디스님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양문석, 김준혁,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당선되었는지를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냉정해 보셔야 됩니다. 국민 수준 탓하면 안 된다고요? 아직도 상황 판단을 못 하시나 미치겠다 하셨습니다. 예, 저걸 저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